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송계의 풍운하 손석희 얘기입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단연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람 손석희입니다. 좌빨 방송쟁이로 악명이 높은 사람. 그가 한때 콤비였던 중앙일보의 오너 홍석현의 JTBC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빈칸통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좌빨 방송 MBC로 주랭랑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손석희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보자면 제 방송의 견해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실 만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당장 MBC 내부에서 과연 손석희를 환영하는 분위기만 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MBC는 지금도 정상화가 안 됐고 좌빨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손석희를 끌어당겼지만 모두가 손석희를 좋아하냐? 그건 아닙니다. 손석희 지금 얼굴을 보시지만 당장 뉴스 진행은 하지 않고 일반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손석희가 MBC로 가서 교양 프로를 맡는다고 하는 게 기사로 별도로 이렇게 알려졌더랬습니다. 당장은 교양 프로를 맡는다고 알려졌지만 저는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뉴스 앵커로 다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은 올해까지는 힘들겠죠. 그게 언제냐? 어쩌면 윤석열 정권의 탄핵 사태로 내년쯤 정도 상황이 아주 악화된 다음에 접어들면 그때쯤 손석희가 짜잔하고 재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러하니까 MBC 내부에도 우파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편 노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손석희 꺼져라 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말입니다. 꺼지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는 손석희의 아들 손구민 기자라고 하는 친구가 경향신문 편집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MBC 보도국으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야, 아빠하고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게 이게 좀 민망한 일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흥미로운 거는 손석희가 자신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고 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을 폭행했던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민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유명하다고 하는 TV 앵커가 2천만 원을 뜯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 우파노조의 성명서는 그걸 물어봅니다. 손석희가 무슨 약점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라서 뜯기고 엄한 사람한테 협박도 받는 그런 수준인가? 그런 손석희라면 도덕적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아래일 수도 있다. 알쩌다. 그러니까 손석희 당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게 바로 성명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성명서랑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가 MBC로 주랭랑 쳤나 하는 점입니다. 왜 JTBC를 말아먹고 MBC로 도망을 쳤는가 하는 배경을 알면 손석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와 JTBC의 오너인 홍석현의 오늘 내일도 한눈에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왜 손석희가 지금 움직였을까는 아마도 9월달입니다. 몇 달 뒤 9월달에 MBC 박문진 이사진이 죄다 바뀌는 때가 옵니다. 3년 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진이 바뀌면 MBC는 정상화를 위해서 현 사장을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빨이 지금 그 좌파 해방구 방송의 진지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 손석희도 땡겨왔습니다. MBC를 좌빨의 초롱성으로 만들자. 그야말로 초롱성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위해서 손석희도 데려오고 방송법 개악을 해서라도 방송 장악에 써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MBC를 생각하면 사실 저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게 2년이 넘는 상황인데 명색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언론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답답한 실력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잠시 곁가지 얘기지만 지난 총선도 결국은 MBC가
해먹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이 나오고 윤석열 정부를 때리면서 총선에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모든 건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MBC를 놔둔 그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력 없으면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손석희는 먹튀 중에 먹튀라는 점입니다. 먹고 튄다. 이게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만 저는 방송가의 최대 먹튀는 손석희라고 봅니다. 실제로 손석희는 홍석현의 JTBC를 완벽하게 망친 말아먹은 주인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손석희가 있던 지난 10년 가까이 JTBC는 그야말로 절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JTBC가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전같이 반짝반짝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조금 이상하다는 판단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게 정상적입니다. 제가 벌써 지난해 말부터 JTBC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로 JTBC는 지금 심각한 자본 잠식 상황입니다. 종편 중에서 재정 형편이 제일 안 좋습니다. 심지어 JTBC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시끄러운 잡음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는 JTBC의 상황은 이게 JTBC가 홍석현의 경영 실력이 그만큼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새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음모가 진행되던 8년 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6년 홍석현, 지금 얼굴 보시는 홍석현이 어디서 가져왔던 태블릿 PC를 종이랍시고 손석희가 까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에 몰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JTBC의 뉴스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상 최고 시청률을 매일 경신했습니다. 그때 KBS의 시청률, 뉴스 9의 시청 9시 뉴스를 꺾었고 MBC, SBS 등도 모두 꺾어버렸습니다. 동시간대 뉴스 시청률 1위였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뭘 모르던 좌빨들의 선정에 놀아나던 선동선전에 놀아나던 네티즌들은 KBS의 시청률을 수신료를 주지 말고 차라리 MBC 정의로운 JTBC에 주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리석은 얘기였습니다. 그런 수작들이 10년이 안 돼서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가짜이고 허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홍석현, 손석희, 좌빨 콤비가 짜고 치는 장난이 다 뽀록이 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JTBC가 저렇게 망가지고 마른 것입니다. 흔한 말로 옛날이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물론 경영에 책임지는 거는 아무래도 오너인 홍석현과 그의 아들 홍정도, 첫째 아들 홍정도의 몫이겠지만 어차피 방송은 이미지 산업입니다. 손석희가 간판 앵커로 있던 그 역할 때문에 책임을 저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기와 가짜로 점철된 좌빨의 말로가 그렇게 10년 아성을 우습게 끝내버리고 허망하고 비극적으로 종결짓고 있다는 게 바로 JTBC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손석희가 JTBC를 말아먹고 MBC로 간 거는 좌빨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새삼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그런 손석희를 두고서 국민들은 상당수 젊은이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잘생겼다, 목소리 좋다 뭐 이러면서 10년을 훌쩍 넘기는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손석희가 행세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기막힌 일이라고 봅니다. 말도 아닙니다. 손석희를 비난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비난하기 그런 자격조차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관심 갖는 건 한국 사회가 얼만큼 취약하고 토대가 형편없다면 저런 손석희 같은 사람이 10년 넘게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뜨는지가 참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손석희가 아니고 홍석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홍석현, 손석희의 야합은 두고두고 연구 대상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홍석현이 먼저 손석희에게 당신 우리 방송으로 와서 활약해 주십시오라고 접근을 합니다. 전권을 다 줄 테니까 우리에게 오라고 제시합니다. 그게 10년 좀 전입니다.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기도 하지만
증거도 있습니다. 조한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3의 개국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주말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가진 책이니까 책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홍석현이 손석희를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한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3번 찾아가서 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러자 손석희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괜찮은 제안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손석희가 거꾸로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삼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해주라 라고 홍석현에게 제안을 합니다. 중앙일보하고 삼성 사이의 특수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손석희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홍석현이 그걸 덥석 받아봅니다. 좋다. 삼성을 다루는 건 좋다. 대신 우리 누나가 홍라희, 즉 이건희의 전 회장의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부인 아니냐. 그런 홍라희 누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그런 지점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달라라면서 손석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석희한테 당신 마음대로 삼성 때려라. 대신 누나하고 나 사이는 나빠지지 않게 당신이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손석희와 홍석현의 야합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손석희는 그 알량한 정의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고 홍석현으로서는 자기의 집안이 범삼성가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을 때리는 폐륜화 짓을 저지르는데 손석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고약한 야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손석희가 JTBC에 들어와서 둘 사이 홍석현과의 야합을 시작하고 그 결과 결국 JTBC의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지만 삼성 이재용도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난 드라마 안에는 홍석현, 손석희의 야합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결론을 내리면 홍석현의 짧은 생각과 욕심 그리고 좌빨과 붙어먹는 싸구려 전략이 패가망신을 낳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삼성을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은 JTBC와 홍석현이 부메랑을 맞아서 지금 JTBC는 망조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 얘기가 저 사람이 좀 과격하게 얘기한다 싶지만 모두가 진실입니다, 여러분. 딴 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뜻밖으로 들리시겠지만 모두 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와중에 JTBC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JTBC 상암동에 있는 JTBC 방송국 건물 외부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친숙한 JTBC 로고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때 잘 나갔던 JTBC가 지금 재개하기 힘들 정도로 주저앉은 건 분명합니다. 2016년 이후에 손석희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탄핵 장난질을 하고 온갖 장난을 쳤지만 그 이후 2, 3년 동안에 JTBC의 뉴스룸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쁘지 않았지만 좌빨 방송으로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문제는 속빈 강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내내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 그 다음에도 적자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중앙일보하고 JTBC에는 재벌집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저는 몽땅 속빈 강정, 껍데기만 남은 집이라고 봅니다. 현재 JTBC의 총 차입금, 빌려온 돈의 규모가 3천억이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3,153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이자만 228억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휘는 겁니다. 이게 JTBC의 실체입니다. 한때 종편의 대장으로 불렸던 JTBC가 이렇게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채널A, MBN, TV조선 등이 눈꼽만큼이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방송사가 다 어렵습니다. 종편 4사는 JTBC만 빼면은 조그맣지만 영업이익을 내고 제일 형편이 좋은 건 TV조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JTBC만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석현과 그의 아들 홍정도의 실력이, 경영 실력이 저 정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거짓과 가짜뉴스, 그리고 정치적 음모를 일상적으로 벌이는 언론사. JTBC의 말로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손석희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언론인을 끼고 돌다가 끝내 주저앉고 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전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중앙일보가 JTBC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까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얼마에 나올까?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민영화된 YTN을 인수하는데 유진그룹이 쓴 돈이 3천억 원, 좀 더 그 이상을 투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TBC는 얼마면 될까? 좌빨방송 JTBC는 얼마면 살 수 있을까? 5천억 이상은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인수해서 정상화할, 우리가 원하는 언론사로 거듭나게 할 기업이 어디 없습니까? 라고 오늘 방송에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JTBC의 현 상황, 그걸 말아먹은 주인공 손석희, 그 배경에 있는 음모가 홍석현의 실체를 여러분이 조금은 파악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